기록은 역사이며 진실입니다. 이 기록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4.16 기억저장소에서 발간한 자료집 기록으로 싸우게 하라의 머릿말 중 일부입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행동하는 민간기관인데요. 8년 전 4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16일 8주기입니다. 4.16 8주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또 수집하면서 지금의 기억저장소의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님에게 4.16 기록과 기억의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16 기억저장소 운영위원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기억저장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처음 시작은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록 수집하러 진도에 내려간 게 아마 14년 5월 초 5월 8일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에 진도하고 팽목항에서 기록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세월호 참사를 사람들과 함께 기억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를 쭉 고민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6월, 7월은 안산에 올라와서 그 진도에서 이제 수집하는 팀은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안산에서 그 당시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건축사 협의회라고 건축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8월경에 안산의 기억저장소라는 것을 개소할 수 있었고요. 그 8월 이후에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뒤에서 돕고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현재까지 기억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기억을 저장해야 된다. 4.16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뭐 전공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을 뵙고 또 유가족들과 함께 이 4.16 참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그 말씀이나 조언들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성장한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제가 이제 안산에서 유가족들 뭐 위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움직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유가족 아버님 한 분이 교수님은 기록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기록을 해야 그것이 오래 남고 또 기록의 형태로 되어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6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려면 기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아주 전문적인 그 식견 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유가족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이고 기억저장소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유가족들이나 4.16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현재까지 뭐 잘 받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기억을 좌우한다라는 이제 옛날부터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자, 기억저장소에 수집한 기록물의 양도 그러면 사실 사고의 규모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엄청날 텐데 기록물을 재구성한 것들도 그냥 날것의 원자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100권 분량의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한다. 양이 엄청난데요. 기록물마다 의미가 남다른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남다른 의미 우리 교수님께서 의미를 좀 많이 찾고 있는 기록물 소개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날을 말하다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유가족들의 심정이나 이런 거를 익히 알고 있기도 하고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술이나 기억저장소가 갖고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내일 모레 8년인데
유가족들의 삶이 그래도 좀 많이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 정도 지났으면. 네. 그런데 직업의 면에서나 가정의 운영의 면에서나 제가 가까이서 보기로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또 형제자매들의 심리적 상태, 유가족들의 심리적 상태 등등도 14년 이후에 현재까지 어찌 보면 다른 형태의 고통까지 부과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저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날 말하다 같은 증언록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장의 구체적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도 다들 노력을 해서 몇 가지 그런 그 결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리운 너에게라는 책도 출간이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유가족들 110명이 자기 아이에게 하늘로 간 아이에게 쓴 육필 편지 그것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고 최근에는 그날을 쓰다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거는 4월에 나왔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된 일인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100권의 구술 증언록의 일부를 이번에는 글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사로 쓰셨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출간해서 냈는데요. 요컨대 잊혀져가는 기억을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마 그 정면으로 마주하기 지금도 그런 글이나 육성을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두려운 마음도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과 글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그런 기록을 하고 계신 교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 내지는 참 심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기록을 하시면서 느꼈던 이 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세상 뭐 정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떤 개인의 삶이나 또는 소규모 집단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참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실패를 반복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세월호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모두에게 공통된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일 강하게 느꼈던 것은 그것이 인내하기 힘들지만 기억을 소환해서 내 안에서 떠올리고 하는 것이 저를 정말 많이 변화시켰어요. 학자 예를 들면 어떤 간의 어떤 학문을 보는 관점이랄까?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저의 전문성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들이댔을 텐데 현장의 구체적 필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과 뭐 매칭된다 그럴까요? 그것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론의 체계를 중시하게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때도 이 정치적 판단이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든지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습관이라든지 또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이니까 세월호를 기억하면 우리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것은 뭐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정상성이랄까 네. 그런 삶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학자에서 현장 활동가가 되신 것 같은 기억 활동가, 기록 활동가가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세월호 기록물 중에 올해 또 의미 있는 기록물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책 내셨다고요. 어떤 책 내셨는지. 고잔동 일기라는 제목으로 네. 책을 냈는데요. 사실 좀 망설이긴 했는데 저하고 서울대 인류학과의 이현정 교수 두 사람의 일기를 2017년 3월까지로 끊어서 네. 뭐 아주 일부를 발췌한 거죠. 한 5분의 1 분량 정도를 발췌해서 일기를 공개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고잔동이면은 지금 안산. 네. 단원고가 있는 동네. 예, 고잔동이죠. 피해자가 제일 많이 나온 동네죠. 자, 참사 현장 보고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당시에 일기를 쓰신 건가요? 저는 이제 기록이 전공이다 보니까 네. 기록으로 남지 않을 만한 것을 좀 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묘사적 글쓰기랄까요? 그런 것을 일기로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도 하고 공식적 기록으로 남지 않을 만한 것들을 묘사적으로 일기라는 형식에서 쓰셨다는 거죠. 것이 좀 습관화돼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현정 교수는 또 인류학이다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인류학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5년쯤 됐을 때 안산에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유가족들과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교수가 저하고 이현정 교수 둘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억저장소 운영위원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계기로 서로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일기를 묶어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한 대목을 지금 뭐 공식적 기록에는 없지만 비공식적 묘사로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단원고의 2학년 교실을 사실은 강제로 옮겼습니다. 기억교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교실을 옮기게 되는 과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원고 특별위원회라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또 이재정 그 교육감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뭐 등등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유가족들이 단원고에 들어가서 농성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굉장히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처절함이죠. 이 처절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현재 안산에 옮겨진 기억교실이 이제 재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얼굴의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은 묘사를 좀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묘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단골손님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말하자면 공식적 기록에는 없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는 골목의 풍경 뒷골목 풍경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허남 백주 대낮의 풍경일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없는 그 당시의 생생한 상황 교수님 있으신 차마 아무리 기록이 직업이라고 또 학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일기에 쓰셨나요? 그래서 제 답변이 좀 거칠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정치 사회의 여러 현실보다는 안산의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차마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기 내용도 다 사실은 공개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양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그래서 그중에 5분의 1 정도로 축약을 했고요. 그 안에는 또 뭐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좀 그래도 세상을 걱정하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소위 네. 진보적 성향의 네. 학자, 네. 전문가들에 네. 대한 좀 맹렬한 비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슬퍼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가족이 아니고 이게 뭐 미국식 개념이긴 합니다만 소위 기념비적 삶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 때 참전했던 네. 군인들이 평화운동가로 변신하는 그렇죠. 뭐 이런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세상에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침 우리가 묘사적인 글쓰기를 해놨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많이 공개할 수 있었고요. 저희 바람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을 네, 예, 저희 말씀해 바람은 주시죠. 저희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의미로 그 일기책을 낸 건 아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네.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많은 행위를 해왔지만 네. 그것이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는 정책적 행위에 불과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성찰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일기를 통하면 읽을 수 있다고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뭐 외람되지만 그 안에 저희 자신의 변화, 저희 자신의 성찰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4.16 참사를 줄여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4.16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